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것처럼 아일랜드도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아일랜드를 지배하다가 공식적으로 1801년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합병을 하여서 나라 이름을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일랜드 국민들은 반발하여서 수시로 독립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한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아일리시 시티즌 아미라는 이름을 붙이고 무장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16년 4월 24일 부활절 월요일 날 더블린 시내에서 무장 봉기를 하였습니다. 시민군은 더블린 시내 한가운데 있는 중앙우체국을 임시정부 건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장소에서 무장 봉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시민군은 병력이 약 1000명이었는데 영국군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0,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결국 아일랜드 시민군의 무장 봉기를 진압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시민군의 무장 독립 봉기는 실패했으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22년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의 프리스테이트의 지위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프리스테이트의 조건으로서 영국은 아일랜드 국민이 영국 국왕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고 아일랜드 섬의 북쪽에 있는 노던 아일랜드를 영국 땅으로 남게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아일랜드 국민이 마음대로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는 1922년에 실질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 1949년이었습니다. 이제 1916년 독립무장투쟁의 현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세종로에 해당하는 더블린의 오코넬 거리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동상은 아일랜드 국민들이 해방자라고 부르는 다니엘 오코넬의 동상입니다. 오코넬은 1801년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맺은 합방조약의 폐기를 위해서 평생 분투한 정치가입니다. 1916년 아일랜드 시민군 무장 봉기 시 아일랜드 시민군의 임시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던 중앙우체국 건물은 왼쪽 보이는 가로수 뒤에 있습니다. 시민 봉기가 일어난 여러 곳 가운데 한 곳인 세인트 스테판 그린 공원입니다. 공원 앞에 있는 하코트 거리로서 시민군은 이곳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 역시 공원 옆에 있는 도로로서 시민군이 진격한 곳입니다. 공원 입구에 있는 오래된 문입니다. 시민 봉기 시 공원의 북쪽 도로입니다. 방금 나온 사진 도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당시 시민군은 이곳에 참호를 파고 전투를 하였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야전 병원으로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민군이 사용하던 야전 식당입니다.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시민군입니다. 아일랜드 시민군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영국군은 이렇게 신형 비커스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의 집인데요. 시민군은 이 건물의 창문에서 영국군을 향하여 사격하였습니다. 영국군의 기관총 사격을 피해서 시민군은 공원에서 나와서 이 건물에 들어가 영국군에 대항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의과대학 건물입니다. 4월 29일 영국군에게 포로가 된 시민군 지휘관들입니다. 사진 중앙은 시민군 지휘관인 마이클 말린이고
그 오른쪽은 시민군 소령인 콘스탄스 마르키비츠 백작 부인입니다. 10명이 넘는 시민군 지휘관들은 모두 총살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총살형을 당하기 전에 지휘관 말리는 부인에게 보낸 유서에서 아일랜드 시민군이건 영국군이건 간에 전사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항복을 할 때 자기가 사용하던 권총에 키스를 한 후 영국군 장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공원 정문입니다. 아치 부분에는 시민군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마르키비츠 백작 부인의 흉상입니다. 시민군의 소령으로서 시민군 부지휘관이었던 마르키비츠 백작 부인은 1916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대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시민군 무장 봉기에는 남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여자들도 가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엘리자베스 오파레를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1916년 아일랜드 시민군의 독립무장 봉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22년에 프리스테이트가 된 후에 아일랜드 국민들은 국론이 양분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는 파와 이에 반대하는 파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된 국민은 내전을 1년 반 동안 치른 후에 반대파가 승리하였습니다.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 내용을 헌법 조항에서 삭제한 것은 1937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는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국의 입장으로서는 독일과 전쟁을 하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적으로 돌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표면적으로는 중립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국을 도와주었습니다. 5만 명의 아일랜드 청년들이 영국군에 입대하였고 이 가운데 4명은 영국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을 돕다가 사망한 아일랜드 선원들의 기념비입니다. 전사한 아일랜드 군인들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